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제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쪽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사람입니다. 예전에 경제부 기자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가 필요하면 삼성에 가서 물어봐라. 그 비슷한 건데요. 오늘 아침에 불과 한 2시간쯤 전에 박지원 정치 구단이다 하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르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 그러니까 당 대표 비서실장을 하고 있던 박성민 실장이 이른바 친윤그룹이다. 윤핵관이다. 그런데 방금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기자들한테 다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자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준석 고사작전이죠. 말려 죽이는 거. 이준석 대표가 참 젊은 청년으로 이 보수당의 대표가 돼서 정권 교체에도 성공을 했고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했지만 태양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았어야 되는데 집권 세력 중에 태양은 하나다. 태양은 두 개가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준석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야 된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후보였던 시절의 당대표 그 마음에서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 마치 저도 태양인 것처럼 대통령하고 비등한 위치인 것처럼 박지원 전 원장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친윤 비서실장까지 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시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만 공항에 나오게 하고 대표는 못 나오게 하고 저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린 적 있지요. 이준석도 아마 서울 공항에 나가서 환송식에 거기서 사진 같이 찍히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는 오지 마. 대통령이 보기 싫대. 라고 박지원 전 원장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못 나오게 한 건 아니고 다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본인이 알아서 간 거래요. 이게 밖에 밝혀진 거죠. 알려진 거죠. 그러자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국민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올에서 오고 갈에서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김철근 정무실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오른팔 사실상 비서실장 정무실장이 그런 자리거든요. 김철근 정무실장 형사소송법상 종범이라고 하지요. 종범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있으면 주범은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김철근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준석의 주범, 김철근은 종범. 종범이 징계 절차를 시작을 했으면 주범은 당연히 유죄 아니냐라고 박지원 원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지원 원장. 저는 어떻게 됐든 이준석 당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는데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자, 박지원 원장이 여러분 박지원 원장이 하는 말에 뭐 공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거하고는 별도로 박지원 원장이 참 이 비유법이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끝나고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그때 박지원 원장이 남긴 말이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그런 말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 온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저 친윤계 박성민 실장 사의 표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박지원 원장이 그게 바로 오동잎이다. 그게 바로 오동잎이다. 박성민 실장이 가을이 온 줄 알고 먼저 오동잎처럼 떨어져 버린 것이다. 가을이 온다는 건 뭐냐? 이준석 사퇴를 말하는 겁니다.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왔다는 거 알아야지. 누가 알아야지? 이준석이 알아야지. 그런 뜻입니다. 진행자가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게 알아서 그만두라 라는 사인을 보내는 건가? 박지원 원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또는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느냐, 그것과는 관계없이 박지원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사인을 이준석한테 보내고 있는 거다. 알아서 관두라고. 진행자. 그렇다면은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징계 조치가 내리기 전에 알아서 결정해라.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뜻입니까? 박지원. 그러니까 원래 윤리위원회가 2주 뒤로 결정을 미뤘는데 당원 당규상 그렇게 했더라도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준석 대표 당신이 알아서 해라. 결정을 해라. 거취를 결정해라. 그런 경고다. 이항의 윤리위원장이 차마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보름 뒤에 2주 뒤에 7월 7일 날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사이에 알아서 결정해라. 알아서 나가라. 그런 뜻을 전달한 거다. 라고 박지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지금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하고 교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읽지 않으시는군요.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그러자 박지원 여기서 웃었답니다. 거기서 거기지 뭐.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일신상의 이유 그럼 딱 알아들어야지. 거기서 거기지 뭐. 자기들이 그럼 뭐 다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흐름을 보면 알잖아요. 진행자가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만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지원. 그거야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관둔다고 봐요. 이제 이 지점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 사장이 정통한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준석이 뭐 초읽기에 들어가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둘까? 하고 물어봤더니 관두지 않을 거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이준석 아마 끝까지 갈 것이다. 자기 일부 지지 세력들하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끝까지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결판을 보는 날까지 7월 7일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던데 박지원 원장은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그만둔다면 윤리위원회 이전에 그만둬야 됩니까? 박지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박지원. 험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런 말 저희가 오늘 썸네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목에 오랏줄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기 전에 자기 발로 나가야, 그래야 언젠가 목숨 부지하고 돌아올 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지, 사형 선고 받고 나가는 그런 험한 꼴을 당하면 정치 생명 그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 라고 박지원 원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가 날게 뻔히 보인다면 현실적으로는 그제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더 낫다, 그런 뜻입니까? 박지원 이렇게 대답합니다. 파워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대전 유성에 갔고 그날 저녁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하고 술을 마셨고 그날 저녁에 그 호텔에서 잠을 잤고 그날 저녁에 여성이 같이 잠을 잤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7억 원짜리 각서를 써줬는데 그것도 이준석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런 점에 책임을 지고 이준석은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준석 본인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결정해 줘야죠. 국민의힘 115명 의원들, 그 다음에 사무처에 있는 당직자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것, 그것만 남아있다. 모든 일이 이미 다 끝났다. 7월 7일 윤리위원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박지원 원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거기서 더 험한 꼴을 당할 필요가 뭐 있어요? 더 험한 꼴을 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진행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태양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한 태양이 더 이렇게 지금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그러자 박지원이 대답을 합니다. 그 정도 하지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참 좋아하고 저렇게 잔인하게 젊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은 좋은 일인가?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국민의힘에 타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타격이 되죠. 젊은 세대들이 2030이 이준석 대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까? 진행자. 총선까지, 설마 2년 뒤에 총선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박지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자 박지원. 그걸 알면 정치 10단이죠. 라고 웃었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진단하는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을 이렇게 역성을 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게 망신을 주며 시간 끌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준석 대표를 이제 응원하는 2030의 지지자들, 그리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당원들 중에서, 당직자들 중에서도 이제 2030 여기는 이준석한테 응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응원하지 못한다.
영국에서 지금 프로축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속팀 이름이 토트넘 아닙니까? 손흥민이만 없으면 나는 토트넘하고 인연 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준석이 떠나는 순간 나는 국민의힘 더 이상 지지 안 할 거야 라는 말들을 그 이준석 지지자들이 2030들이 나누고 있다. 그게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 응원 못한다. 그런 말이랍니다. 근데 아무튼 검찰이 오늘 그 이준석한테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요. 불러다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조사를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이미 밝히고 있듯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이준석에게 매우 불리한 뭐가 이렇게 감정이 앙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끌어모을 수 있는 증거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한 그런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결론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윤리위원회가 망신 주기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쟁점은 이준석 대표가 김철근 실장한테 7억 원 각서를 쓰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인데 그렇다면 통화 기록이 있어야 한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밝힐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 하태경 의원이 왜 이러는지 그 속사정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태경 의원한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가령 정치적인 도의다,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를 쓴 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태경 의원 아시겠어요? 그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준석의 오른팔이 그런 각서를 썼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성폭행을 했다. 직원들끼리. 그걸 국회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겠어요? 그걸 시켰겠어요? 그러지만 책임지지 않습니까? 내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지잖아요. 탈당을 하기도 하고. 이준석도 똑같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자기 사람이, 자기 오른팔이 가서 매우 수상한 각서를 썼다는 거. 각서를 쓴 건 인정하더군요. 왜? 각서가 딱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자체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뭐요?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관건이라고요? 하태경 의원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증거인멸 교사 이 법적인 책임은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걸 이제 검찰 조사에서 더 경찰 조사에서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 의원 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